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입니다. 사회학적 범죄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구조와 과정으로 나눠요. 이 말은 이제 이거는 거시적으로 봤다는 얘기고, 과정은 비시적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사실은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암기도 중요합니다. 자, 사회 해체가,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냐면, 사회 해체 이론이 있고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뭐 사회 해체 내지 문화 전달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해체됐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뭔가 사회 해체가 되고 나서 이제 범죄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문화가 전달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해체 이론하고도 사실은 뭐 전혀 다른 것은 개념은 아니지만 아노미 이론이 있어요. 긴장 이론이 있어.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규범이라고 하는데, 규범력이 떨어졌다.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긴장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있고요,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긴장 이론이 있고,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학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앞에다 붙입니까? 라고 하는데, 외울 이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는데, 사실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에서 원래 이제 이 사회학을 공부할 때 사회학자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범죄 문제를 한꺼번에 그냥 모든 범죄 문제를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학자들의 욕심이에요. 완전한 어떤 이론을 형성해가지고 내가 범죄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줄게, 내가 설명해 볼게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욕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머튼이라는 사람이 아노미 이론을 딱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누군가 검증을 하게 돼 있어. 다른 사람들이 검증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론이 안 맞네, 또는 맞네, 안 맞네, 맞네 하다가 맞네 하다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뭐가 돼요?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머튼 아노미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연구를 또 해봐 했더니, 우리가 봤더니 이 아노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머튼 아노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메스너와 로젠펠드가 봤더니 제도적 긴장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경제, 돈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뭐 교육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또 정치라든가 모든 문제를 먹어버리더라. 균형이 깨지더라. 그래서 각 제도 간의 긴장이 발생하는데, 그 중심이 뭐다? 경제적 제도가 돈만 번다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래서 교육 환경, 사회 환경, 문화 환경 다 어떤 제도든지 경제 제도에 휘말려 버리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긴장 이론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자, 그 긴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구조적으로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인간은 각자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다시 말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빠진다 해서 똑같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범죄를 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에그뉴가 얘기하기를 일반 긴장 이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에그뉴는. 자, 왜요? 이 긴장은 긴장인데 사람마다 따라 다르더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떠한 플러스적인 요인을 받느냐, 다시 말해서 긍정적 요인이 사라지느냐, 또는 또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나쁜 것들이죠. 긍정적, 나를 지지해줬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애인과의 결별이다, 직업을 잃었다, 이런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자극이 없어진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뭐예요? 부정적인 자극이 생겼어. 이것도 아까 뭐예요? 뭐 이거 이제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르다기보다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 긍정적 자극의 상실, 부정적 자극의 발생,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뭐가 있어요? 실패를 겪었을 때. 자, 괴리가 있단 말이야. 내가 성공하고자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이게 뒤따라지지 않아.
이제 이런 것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개인이 모든 사람이 각자가 느낄 수 있는 각자가 갖는 이 강도가 다르다는 거야. 달라서 긴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름을 뭐요? 일반 긴장이라고 해놨어요. 일반인은 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긴장 이론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법칙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미시 이론이에요. 미시 이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거시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시를 넣어놨잖아요. 자, 그래서 아노미 이론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문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위 문화 이론, 밀러의 하위 문화 이론, 코엔의 비행적 하위, 클라우드 와우린의 차별적 기여 구조 이론.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아노미 이론인지 하위 문화 이론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맥을 같이 해요. 맥을. 이 사회 해체가 많이 되는 곳은 뭐예요? 아무래도 하위 문화일 가능성이 크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또 아노미가 많이 발생한다? 뭔가 하위 계층에서 그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서 아노미가 발생해요. 또 이것을 하위 문화로 해석하면 아노미나 사회 해체 또는 문화 전달 이론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위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또 여기만 갖고. 그래서 이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밀려가지고 하위 문화를 밀렸어요. 뒤에 가서 이제 암기법까지 이제 얘기하겠지만, 밀려서 하위 문화입니다. 이 하위 문화는 자기들끼리 관심을 갖는 애들이 있어. 아이들이 뭔가 우리 좀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한 아이들 좀 미안해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뭐 인간적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어. 자기들끼리 뭔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주요 관심사라고 그래. 그걸 제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떼서파라고 얘기했는데 떼서파 이렇게 떼서파야. 때를 쓰는 파야. 그러한 특징을 보여줘. 뭐냐면 트러블, 싸움을 일으키고요. 터프니스, 강인함을 보이고요. 익사이트먼트, 흥분하고요. 스마트니스, 영악함을 보이고요. F는 뭐야? 페이털리즘, 숙명주의에 빠지고 어쩔 수 없어라는 거죠. 어토노미, 자율성을 홍해, 자기들끼리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더라. 이렇게 밀러의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코엔이 뭐라면 원래는 코엔이 먼저 얘기합니다만 이론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자, 코엔은 코비자예요. 코비자. 그래서 비행적 하위 문화입니다. 자, 하위 문화는 하위 문화인데 여기는 그냥 하위 문화고 여기는 비행적 하위 문화야. 이제 이 사람은 밀러가 밝히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밀러는 그냥 하위 문화 있어. 그 하위 문화의 특징이 이거야. 데스파야.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코엔과 클라우드 오리는 그렇게 비행 하위 문화로 가는 과정을 설명했다는 과정. 이게 핵심이에요. 과정을. 어떻게? 지위자절을 겪습니다. 지위자절이란 뭡니까? 아니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하고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중산층 애들하고만 상류층 애들하고만 눈 맞추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어. 저기 뭔 소리야? 뭐 갑자기 뭐 일본에 다녀왔니? 또는 뭐 집에서 통상적으로 갖출 수 없는 뭐 게임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삶과는 이렇게 직결되지 않는 접목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눈맞춤도 그 애들하고만 하고 나는 피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를 느껴? 지위 좌절을 겪습니다. 지위는 뭐예요? 한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야. 학생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려. 그리고 지위 좌절을 겪고 반동을 형성해. 반동. 어이씨 신경질나. 짜증나. 학교 가봐야 재미도 없어. 그러면서 이 문제를 좌절이 생겼으니까 뭔가 문제 해결해야 하잖아요. 일어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집합적 문제 해결책을 나섭니다. 이 과정이 뭐예요? 비행적 하위 문화를 형성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행적 하위 문화는 특징이 좀 달라 얘기하고 뭘까? 비행적 하위 문화는 여기는 이 하위 문화는 그래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머턴이
아노미 이론이라는 거 전부 다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코엔의 비행적 하위 문화는 돈 관계 없어. 그냥 꼬장 부리는 거야. 꼬장 부린다는 의미의 하위 문화가 비행적 하위 문화입니다. 그래서 비실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실리적. 뒤에 가면 이제 자세히 나와요. 비실리적, 비공리적, 악의적, 거부적 이러한 형태의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올인 끌어오른다고 그랬어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끌어올라. 그래서 차별적 기회구조. 차별적인 기회를 받는 것처럼 분노하는 거 없죠, 여러분. 요새 뭐 공정과 상식 얘기하잖아요. 가장 거기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뭡니까? 아니 누구는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지 맘대로 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난 나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이건 말이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 얘기야 이게. 끌러도 올인이나 차별적 기억으로라는 것은 범죄를 하고자 하는데 범죄를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싶고 뭔가를 갖고 싶어서 범죄를 무조건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범죄를 하고자 하지만은 범죄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능력이. 이 범죄의 능력까지도 학습의 기회가 요구되어진다 이거야. 배워야 한다는 거야. 그 배움의 길이 없으면 못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배웠다 이 말은 뭐예요? 범죄적 하위 문화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배우지도 못했다 하면 갈등적 하위 문화나 도피적 하위 문화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 가지 하위 문화로 설명을 합니다. 범죄적 하위 문화, 갈등적 하위 문화, 도피적 하위 문화.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 예. 자, 이렇게 거시적인 이론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과정 이론입니다. 미시적이라고 했죠. 이제 좁게 보는 거야. 이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습은 자 범죄는 구조적으로 무슨 뭐 긴장이 발생하고 하위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가 전달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는 거야. 이런 얘기가 학습 이론이고요. 그래서 따르트의 모방의 법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고 있다면 이런 용어들을 그냥 흘려 들어가세요. 제가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 서덜랜드의 이것이 이제 서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차별 접촉 이론이라는 것은 범죄인들하고 얼마나 가깝게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도 있게 존경하면서 만났느냐 그렇게 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레저가 뭐라고 그래요? 차별 동일화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 단순히 가깝게 있어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책을 본다거나 또는 뭐죠? 영화를 본다거나 또 어떤 전기를 읽는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깡패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 그러면 자기하고 동일화를 시켜서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크게 확장을 했죠. 여기 서덜랜드는 뭐예요? 직접적인 차별 접촉, 직접적인 접촉을 말해. 그 차이점입니다. 자,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인데, 에이커스. 뒤에 가서는 좀 더 재밌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회학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행동주의에서의 가장 큰 그 학습의 원리는 뭐냐면, 자극이거든요. 자극. 그건 자극인데, 그 자극이 어떤 자극? 정적 자극과요. 자, 볼까? 정적, 부적. 이제 보상과 처벌로 이제 나누는데 보상과 처벌로. 그래서 정적 뭔가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거 부적은 뭔가 빼는 겁니다.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주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면 자, 이건 보상입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이 장려가 되고 부적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장려가 되는 거예요. 이 보상이란 개념은 장려라는 의미로 보시고요. 처벌이란 개념은 하는 행동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상이 있을 때 배우게 되더라는 얘기야.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강화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커스는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이론이 나오죠. 통제 이론. 통제 이론은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왜 범죄했지? 라고 봤죠. 그런데 통제 이론은 너는 왜 범죄 안 했니? 라고 보는 거예요. 왜 범죄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것이 범죄 통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내적 사회적 통제가 있더라. 내적 통제. 마음속에 그 다음에 나의 비공식적 간접 통제. 비공식적인 뭐예요? 부모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뭐 사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그리고 간접 통제는 뭘까요? 같은 비슷한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를 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긍심을 이제 넣어준다거나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라는 이런 형식의 부드러운 형태의 통제가 훨씬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유명한 이제 레크레스의 봉쇄 이론이죠. 레크레스. 렉 걸렸다고 그랬어요. 범죄를 하다가 못해. 왜 못한가 봤더니 봉쇄가 되더라. 이게 봉쇄. 그리고 레크레스가 강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내적 통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적 통제, 외적 통제를 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왜 범죄를 하지 못하지?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어. 옆집 아저씨가 지켜보고 있었어. 이러면 외적 통제야. 근데 내 마음이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적 통제. 그렇게. 브라이어와 필리아빈의 동조성 전형. 동조성이란 게 뭘까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겠다는 얘기야.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크면 클수록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이클스와 마차의 중화기술 이론이에요. 사이클과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돼. 중화기술. 자, 남의 차도로 막 다녀놓고 뭐요? 합리화 시켜버린다 이 말이야. 합리화 기술입니다 이게. 자, 허쉬 기억하셔야 해요. 허쉬의 사회 연대 이론, 사회 통제 이론. 자, 허쉬 크래커 생각하시면 돼. 허쉬 크래커를 먹는 사람이 IABC라고 그랬어요. 허쉬 크래커, IABC. 자, 인발브먼트 참여, 어태치먼트, 빌리프, 커미트먼트.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허쉬가 얘기한 사회 연대 이론이에요. 왜 범죄하지 않는가 봤더니 뭔가에 참여를 열심히 하고, 뭔가 전념하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고, 또 부모와의 가정에서의 선생님과의 어떤 애착 관계가 강하면 범죄하지 않더란 얘기야. 자,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또 발달해가지고요. 가프레드슨과 허쉬는 다시 나오죠. 이 가프렌드 아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두 사람이 뭉쳐서 발전을 시킵니다. 이거 봤더니 사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더라? 봤더니 자기 통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범죄 일반 이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건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맞아 이렇게 읽을 것이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볼 것이니까 내가 지금 전체를 좀 개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은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형벌로서 처벌을 하잖아요. 처벌을 하는데 이 처벌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아니 범죄를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처벌인데, 형벌인데 이 처벌이 오히려 문제가 되더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낙인이란 말을 씁니다. 낙인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극심한 수치심을 겪게 하고 수치심이 아주 극도에 가면 뭐가 돼요? 무책임이 됩니다. 그냥 나 뭐 형벌 사면 됐지 뭐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밖에 나와도 직장도 못 갖고 만나는 사람도 전과자만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러한 결과로 해서 다시 범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라는 것이 이제 낙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꼭 기억하셔야 해. 탄넨바움의 악의 국화, 네머티의 사회적 낙인, 베커의 사회적 지위 일탈, 쇼의 자기관념 이탈. 이것은 요즘은 이 부분은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낙인 이론에서 이렇게 이 낙인이 문제된다고 했죠. 형벌이 문제된다고 했잖아요. 그 형벌이 문제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라고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비범죄화 전환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비범죄화하자, 비형벌화하자, 비시설 수용하자, 전환 정책 쓰자, 적법 절차 쓰자.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어요. 정치 경제적, 이제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정치 경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함께 가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구조적으로 본 겁니다. 아까 우리가 못 산다, 개인적으로 못 산다, 이것은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자본주의적 문제점 이것을 들여다낸 것이 정치 경제적 갈등 이론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비판 범죄학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보수적 갈등 이론은 뭐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어떤 뭐 극단주의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자, 보수적 갈등은 세린의 문화 갈등이. 자, 문화가 우리 그렇잖아요. 한국 문화가 있고 중국 문화가 있어. 그러면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어때요? 문화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이 문화적 갈등을 우리는 1차적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문화 안에서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이렇게 신구 간에 신세대와 구세대, 그 다음에 남녀 하나의 문화 안에서 또 노년과 청년 간에 이거 신구 남녀 성별 이러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종적 갈등, 2차적 갈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해. 항상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볼드의 집단 갈등이라 했어요. 볼집이야, 볼집. 기억하시고요. 볼집. 집단 간에. 자, 벌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집단을 이루어. 그래가지고 그 집단 간의 갈등이 결국은 범죄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터크의 권력 갈등. 턱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턱에 걸렸다. 그 다음에 이제 급진적 갈등 이론. 여러분들 막스 아죠. 공산주의. 그 중심이 뭡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결국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뭐냐? 결국은 자본이 1%의 사람들에게 지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동자 계층이다. 거기서 분명한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 나눠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범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막스주의 아닙니까? 이걸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봉거, 퀴니, 스피처, 윌턴, 영의 신범죄학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구 방구 끼니 삐쳤어. 이렇게 사람 이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구 방구 끼니 삐쳤어. 뒤에 가면 이제 자세히 이제 공부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범죄학에서 공부해야 할 것이,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경찰 범죄학에서 중시한 것이 여성주의 자주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이론들을 통합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회적 범죄 이론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 학습 이론이다, 통제 이론이다, 낙인 이론이다. 이거 하나 가지고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 범죄 문제를 다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통합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엇, 그 다음에 헤이건, 콜빈과 폴리. 자, 잠재적 특질 이론. 이제 특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특성 이론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 범죄. 이제 요새 이제 아주 핫한 거죠. 핫한 거.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 지점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 지점에서. 근데 발달 범죄는 그 사람의 생애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과정 이론이라고 그래요. 생애 과정. 자, 20살 때 범죄를 하더니 25살 때 결혼을 하더니 범죄가 딱 끊어졌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또 군대를 가더니 딱 범죄가 끊어졌어. 이렇게 어떤 생애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발달 범죄를 유형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터슨하고 모핏이죠. 이 모핏의 인생 지속 이론과 청소년 한정형 이론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것이 이제 피해자론입니다. 피해자 보호. 최근에 이제 범죄 예방론이 이제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범죄학이다 공부할 때 뭐 이 정도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 자, 다시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